여러분의 나이대에 들었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교수님의 20대를 기억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교수님이 세운 10년의 계획에 마지막에 한 줄이 뭐였냐면, 희망의 증거가 되자. 내 모든 실패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실력을 쌓았어. 혹여나 지금 뭔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자. 30대에 꽃피리라. 내가 뜻하게 생각하는 우리 20대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20대 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교수님이 마음속으로 외웠던 주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해.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교수님은 삼수를 했어. 고등학교 때 원하던 학교와 학과에 가기 위해서 삼수를 하게 됐지. 그런데 삼수 끝에 결국에도 원하는 대학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 그때 교수님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센 친구여서 부모님께 선언을 했지. 나는 대학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4년제 대학에 원서를 쓰지 않고 호프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지. 그리고 그날도 어느 날과 같이 새벽에 집에 도착을 해서 TV를 틀었다? 근데 그때 EBS 직업탐구에 한 여성이 나와 있는 거야.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던 그 여성이 승무원이었어. 그때 교수님은 그 여성에게 그냥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지.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던 그 순간에 승무원이라는 그 꿈을 가지니까 다시 여기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봤고,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에 가면은 승무원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4년제 원서 접수가 끝났고 전문대 접수가 시작되는 그 찰나였는데, 딱 그때 당시가 인하공전 원서 접수 기간이었어. 다른 데는 아예 몰랐어. 그냥 거기에 바로 지원을 했고, 교수님은 그렇게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에 진학하게 됐지. 그리고 1년을 열심히 보냈어. 그리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전국에 있는 항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항공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것에 교수님이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2달 동안 안전과 서비스 교육을 받았고 2달 동안 또 국내선에서 승무원처럼 비행을 하게 된 거야. 정말 유니폼을 입고 일반 승무원과 같이 비행을 하게 된 거지. 사실 현장 실습 제도가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바로 위에 선배님들부터 시작이 됐어. 그 선배님들은 현장 실습의 종료와 함께 대한항공 채용이 곧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 그래서 나도 당연히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현장 실습 종료와 함께 갑자기 회사에서 면담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면담에 임하게 됐어. 면담이니까 편하게 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을 받았어. 대학교 때 생활을 굉장히 잘했네요. 사회에 나와서 승무원이라는 걸 해보니까 어떤 게 힘들던가요? 라고 물었어. 교수님은 그냥 면담이라니까 그냥 정말 편하게 힘든 걸 얘기했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니어리티도 심했고 그래서 관계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교수님은 똑 떨어졌어. 그래서 그때 당시 현장 실습을 한 친구들 중에 한 20%만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 그리고 그 80%를 대상으로 다시 국내선 전담 면접을 보겠다는 거지. 그런데 교수님이 그 국내선 전담 면접에서 면접 도중에 울먹였어. 그 충격이 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국내선 전담은 거의 다 전환을 시켰는데 한두 명 정도 떨어졌었거든.
근데 교수님이 거기에 포함이 된 거야. 그래서 함께 현장 실습했던 친구들은 다 이제 하늘에서 비행기를 탈 때 교수님은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 너무나 급작스러운 전개에 참 마음도 못 추스리고 그랬던 시기였지. 그리고 나서 바로 공채를 보기 시작했어. 그렇게 열심히 2007년도 당시에는 공채 채용이 굉장히 많았고 정말 날 때마다 지원을 했지. 어서 빨리 저 자리로 내가 다시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공채가 날 때마다 지원을 했어. 그래서 마지막 최종 5번째는 서류 탈락을 경험하게 됐어. 대한항공은 알다시피 서류에 되게 관대해. 그래서 웬만하면 서류를 탈락시키지 않는데 서류 탈락을 했다는 건 그 얘기야. 너 이제 그만 써. 너가 아무리 써도 우리는 너를 뽑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힘들지 않게 그만하자. 이런 얘기인 거지. 정말 서류 탈락을 했을 때는 그 기분은 있잖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큰일이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 할까? 근데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 교수님은. 왜냐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놓쳤으니까. 그게 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은 바로 방향을 바꿨어. 신입으로 나를 뽑지 않는다면 난 경력직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래서 교수님 손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모아서 부모님께 드리면서 제가 이만큼 모았으니 어학연수 보내주세요 하고 어학연수를 떠났어. 그렇게 너무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학연수 1년을 열심히 보냈고, 그리고 그때 아마 내 미래를 다 맞춘 비밀에도 나왔듯이 그 10년의 계획을 어학연수에서 다 세웠지.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2009년에 카타르라는 항공사에서 채용이 난 거야. 그리고 교수님이 거기에 합격을 하게 됐지. 근데 교수님이 카타르에 가서도 있잖아. 나의 온통 관심은 대한항공이었어. 그래서 대한항공 경력직이 언제 나지?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지. 그래서 카타르 동기들이 지금도 놀려. 내가 카타르 매일 보는 방문 앞에다가 대한항공 경력직 한 번에 간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그래서 지금도 카타르 동기들이 오진 한 번에 간다 막 이렇게 놀려. 참 그때 또 계속 내 관심은 대한항공에 있었어.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쯤 대한항공 경력직이 뜬 거야. 2010년도에 바로 지원을 했지. 그런데 말이지 또 한 번에 안 되더라고. 교수님은 뭐든 쉽게 갖지 못했어. 내 20대는 돌이켜보면. 그런데 말이지 교수님은 포기할 교수님이 아니지. 그리고 2년 차가 됐을 때 또 대한항공 경력직이 난 거지. 그리고 또 도전을 했어. 그리고 마침내 2번째에 경력직 합격을 하게 됐지.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 경력직으로 들어왔고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교수님이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2006년 현장 실습생 종료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참 그렇게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곳에서 나를 다시 뽑았다는 거, 내가 다시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너무 이례적이야. 그런데 말이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교수님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무조건 간다. 내 삶의 목표에서 거기는 무조건 가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 내 삶의 그 10년의 계획에서 내 최종의 목표는 항공과 교수였어. 그걸 위해서는 무조건 대한항공에 들어가야 했어. 그리고 무조건 대한항공에서 10년은 버텨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짜놓은 내 삶의 계획에서 이 대한항공 경력이 무조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 승무원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 너의 인생의 계획에 승무원이 있어야지 승무원만 바라보지 마. 내 인생을 먼저 세우고 내 인생의 방향을 먼저 세우고 그 한 부분에 승무원이 있는 거지. 그렇게 크게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대한항공 경력직에 나는 들어왔고, 그리고 그때 내가 무조건 대한항공 다시 들어가서 내 손으로 그만둔다는 계획도 올해 다 이루고 올해 멋있게 사표를 내고 이렇게 항공과 교수로 왔어. 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참 20대가 쉽지 않았다? 뭐든지 한 번에 갖기가 어려웠어. 대학도 삼수를 하고 결국 포기했다가 승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현장 실습을 했는데 또 떨어지고, 국내선 전담 면접도 떨어지고, 공채는 5번까지 떨어져서 서류 탈락까지 하다가 경력직도 한 번에 안 되고 2번에 되고, 그러면서도 교수님은 버텼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냐고 물어봐. 근데 있잖아,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엄청 걸었다. 그 주문이 뭐냐면 바로 나는 30대에 꽃필이라. 있잖아, 슬픈 예감이라는 거는 건 항상 맞거든. 난 알 수가 있었어. 내 20대 때는 뭔가 인생이 쉽지가 않구나. 나는 남들보다 꼭 2번을 해야만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그때마다 외웠어. 나는 30대에 활짝 꽃필이라. 그러니까 20대 때는 실력을 쌓자. 묵묵히 단단하게 실력을 쌓고 30대에 더 향기나게 꽃피리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교수님 저는 대학교 수시도 다 떨어지고 한 군데 됐어요. 대학교에 와서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막 지원을 하지만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내 20대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너도 나처럼 30대 때 활짝 꽃 피우기 위해서 알차게 지금 봉우리를 맺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실력을 쌓아라 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 인생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줘. 오늘은 여러분에게 교수님의 20대의 삶을 이야기해줬어. 이게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됐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자, 정말 내가 애틋하게 생각하는 우리 20대 여러분, 오늘도 활짝 꽃피울 그 30대를 위해서 실력을 쌓는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 다음에 또 만나요.